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 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항상 도전하는 회사 하나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하나카드는요, 스마트 라이프를 선도하는 스마트 금융,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는데, 바로 이제 하나카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죠. 캐치프레이즈라고 얘기하는 표입니다. 바로 스마트 라이프를 선도하는 스마트 금융. 괜히 쓸데없이 저기다가 제가 넣은 건 아니고요. 바로 하나카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한 금융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스마트한 금융이 있는지. 자, 하나카드 기업 분석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설립일은 14년 9월 1일 돼 있습니다. 매출액은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돼 있고 영업이익 1,3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 보면은요, 보통 그만해요.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업계의 업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카드사라 본다면은 뭐 우리 카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근데 업계 상위 카드사라고는 솔직히 많은 갭이 있는 카드사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매출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평균 연봉은 7천에서 한 1억 미만인데 뭐 카드사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봉을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국내 최초의 신용카드사 외환카드와 모바일 카드 선두주자인 SK 하나카드가 통합돼 갔고요. 14년 12월 1일 통합 하나카드로 출범을 했습니다. 요거 포인트 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외환카드하고 SK, 그러니까 하나 SK 카드랑 이제 하나가 돼서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카드로 된 거죠.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당까지에는 정말로 하나 SK 카드였거든요. 아직도 제 카드에 그렇게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 SK 카드인데 지금 뭐로 바뀌었다? 이제 아예 통합이 돼서 하나카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카드 현황 요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직원 수 한 763명 정도가 돼 있다. 보시면은 7년 말 기준이 763명인데 자, 위에 보시면 인원 현황 보시면 18년도 반기 보고서 때는 756명 이렇게 돼. 좀 줄었습니다. 보니까 좀 줄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뭐 면접에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카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런 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좀 느껴지고요. 일단은 이용 가능 회원수, 그다음에 카드 자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의미 없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훑고 가셔도 되겠고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서 연여 보면은요. 역시 하나카드 영역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하나 SK카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뭐 Q1카드 같은 경우 굉장히 뭐 하나카드에서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통합 부분 뭐 통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14년도에 써져 있죠. 그래서 연역은요, 여러분 실제 뭐 홈페이지 가보셔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카드가 이렇게 해서 흘러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특징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합병된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 그러면 Q1 카드 부분, 이 Q1 카드가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카드에서 굉장히 밀고 있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워하는 카드 어떤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넘어가고요. 자, 근데 좀 이따가 한번 나올 텐데 17년도에 보면은요 하나카드 페이먼트라고 있어요. 근데 요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연역에는 이게 튀어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자회사 같은 거는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대단해 보이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셔서 이거 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고 임직원 현황 그래서 한 756명 정도가 되어 있대더라. 연봉 같은 경우에는 연봉은 아니죠. 예, 반기 보고서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1인당 평균 금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기 보고서입니다. 자, 임직원 현황 이렇게 돼 있고요. 특징 제가 주주 구성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카드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금융그룹의 85%, SK가 15%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카드를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SK랑 굉장히 콜라보를 해서 상품 자체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하나 SK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K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금융그룹과 일단 시너지가 있겠죠. 이게 하나금융그룹의 85%,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바로 하나금융그룹, 굉장히 큰 그룹이죠. 금융사 중에서는 말 그대로 지주회사로서 굉장히 큰 그룹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JV,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죠. 조인트 벤처의 파트너로서의 어떤 SKT, 그렇죠? 그러니까 동업자란 얘기잖아요.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동업자로서의 어떤 SK가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 가지 통신 판매업 대리점을 통한 신규 회업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경영을 참여하면서 다양한 어떤 상품, 어떤 라인업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하나카드의 특징은 그런 것 같습니다. SK가 조인트 벤처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다양한 어떤 SK와의 통신 상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모바일 리더로서의 어떤 선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모바일 리더는 많은 카드사에서 이미 많이 선점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카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어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카드사도 굉장히 발전하고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회원수 현황. 그래서 그냥 좋은 그래프죠. 항상 우리는 봤을 때 우상향 그래프. 항상 그래요. 금융업은 항상 차트와의 싸움인데 항상 그 기분이 좋은 거는 뭐냐면 그냥 일단은 긍정적인 거 차트를 봤을 때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쁘게 우리가 이쁘다고 그러는데 우상향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굉장히 좋죠. 차트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급격한 기울기는 아니지만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7년 말 이용 회원 수는 400만 명까지 지속 증가 중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조금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카드가 이렇게 회원 수가 증가되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업 분석 또 계속 가볼까요? 자, 카드사별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요, 또 제가 여러 카드사와의 비교 분석을 해드립니다. 카드사와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신한카드가 역시나 우리가 1위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매년 2위 또 삼성, 매년 3위 현대, 또 볼까요? 현대가 3위 하다가 18년도 1분기에는 KB국민카드가 3위를 했었죠. 10년도 국민카드가 4위, 또 4위 하다가 18년도 1분기 때는 현대카드가 4위를 했네요. 자, 5위 나오고요. 우리카드 나오죠. 6위 나오고 하나카드. 하나카드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몇 가지인가요? 이 카드사 중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7위 중에서 7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죠.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카드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다른 카드사에 비해서 좀 이용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그리고 하나금융연구소와 함께 하나카드의 생존 전략을 실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카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그다음에 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하나카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인원을 뽑는데 그럼 지원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카드가 이런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고민하셔야죠. 이렇게 다른 카드사에 비해서 좀 더 이용 실적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 여러분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반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회사 하나카드에 대해서 현황이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고민을 같이 하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면접 질문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같은 고민이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용 실적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만 봐도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먼저 읽고 들어갈까요? 하나카드의 올해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512억 원으로였어요. 지난해 같은 해보다 31% 급감했습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 좀 아쉬웠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경제평론도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카드를 봤을 때 좀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게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아까 보면은 요거 손익계산서죠. 요약 손익계산서인데 수익, 비용 나오고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17년도 자료니까 17년도만 나오는 거고, 그럼 분기 보고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분기 보고서죠. 좀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18년도 상반기 나오잖아요. 상반기. 그래서 나오는 게 쭉쭉쭉 나오는데 쭉쭉쭉 나오죠. 지금 영업이익 나오고, 그래서 연결 단기 순이익이 516억 했는데 이게 17년도 상반기에 비교해서는 31%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 하나카드가 이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여러분 분명히 면접 질문 나온다면요,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충분히 요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그래요.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같은 그 회사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 카드가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면접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슷한 질문, 그거의 맥락에 맞게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취업 엑스파일에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금융업을 다뤘어요. 뭐 은행권도 다뤘고요, 증권업도 다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카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다뤘던 여러 가지 기출 면접 질문과 그다음에 우리가 다뤘던 아젠다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디마케팅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왕적 완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테이퍼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다뤘던 아젠다들이 그 최근에 있었던 금융 공기업, 그다음에 은행업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논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에 우리가 다뤘던 어떤 그런 이론들과 아젠다들이 그대로 나왔다는 사실,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필기 면접, 필기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을 보고서 성공취업 엑스파일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그 많은 아젠다들, 그 많은 이론들, 그 많은 제가 제시했던 트렌드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정말 저도 놀랐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 보셔야 되겠어요? 안 보셔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강조드립니다. 하나카드 고민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매출이 이렇게 이용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하나카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면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카드의 이용 현황, 이용을, 앱을, 아니면은 말 그대로 카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거겠죠.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까지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 그렇게 되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카드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같이 고민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카드에 대한 현황 당연히 알아야 같이 고민하겠죠. 고민들을 알려면 뭐 하겠어요? 팩트에 있는 뭐요? 자료, 최소한 요약보고서, 손익계산서는 보고 가셔야죠.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같이 고민하려면. 그러면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자료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하나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취업을 하고 싶다면 정말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떤 근거 없는 말고는 불명확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다뤘던 것이 이미 은행권이나 공공기관의 금융권에서 나왔다. 실제로 똑같이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도 자동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이 방송 지금 하나카드 궁금하신 분들, 특히 카드 업계에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다른 회사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으라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다. 나오죠. 하나카드의 고민. 자, 하나카드는요, 하나은행에서 분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SK카드로 출범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화제가 있었어요. 야, 금융과 통신사가 이걸 합병이 돼버렸으니 정말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라고 정말 이슈였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또 했다가 13년도 외환은행 인수로 인해서 외환카드 사업부문이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시장 점유율이 7%가 올라가요. 그 전까지 3%였다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와, 이거 뭔가 되겠다 했는데 이게 뚜껑 열고 나니까 사실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주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외환카드의 합병 어떤 진통이 좀 오래 갔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수수료 인하 정책 있죠. 지금 현재. 그다음에 정치권의 압박이 있죠. 고금리 카드 대출 규제 있죠.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는 측면이. 이거는 하나카드의 고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카드사의 똑같은 고민입니다. 왜? 외형적인 환경 요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카드가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있어서 사실 중소카드사로서의 어떤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지금 고민해 보자고요. 분명히 이제는 질문이 나온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수수료 인하 시기에서 하나카드에서 이용 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생각해봐라.
아니면은 제로페이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로페이지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아니, 하나카드의 고민, 수수료 인하랍니다. 근데 뭐야? 벤 수수료 정률제 전환이래. 이거 아세요, 혹시 이슈? 모르시면 이제는 카드사 꼭 하나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 취업이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벤 수수료 정률제 전환이 뭔지. 자, 18년도 7월부터요. 벤 수수료 정률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까지의 카드사는요. 카드 수수료를 원가 항목인 벤 수수료의 비용을 결제 금액과 무관한 결제 간 건당 금액을 적용하는 정액제를 실시해 왔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됐었어요? 이제는 뭐야? 정률제로 변했다는 겁니다. 정률제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건당합니다. 건당하다 보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10,000원 현행이죠. 개선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뭐가 느껴져요? 야, 이거는 건당하게 되면 뭐예요? 그렇죠. 중소상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자영업자들한테는 100원, 1,000원 써도 뭐야? 건당이다 보니까 수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 뭐예요? 금액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수익 구조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미 7월부터 정률제로 전환이 됐어요. 이게 카드사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야, 이게 이미 이렇게 됐고 그렇게 하면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하면 다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는 사실 카드사에는 하나카드는 더 고민하고 있겠죠. 왜? 중소카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제로페이 확산이라는 지금 트렌드가 있죠. 제로페이가 뭐예요? 카드 수수료가 우리가 카드 쓰면 여러분 카드 쓰면 수수료라는 걸 내거든요. 근데 뭐냐면 제로페이는 뭐냐면 수수료가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면 뭐야? 말 그대로 그 카드를 뭐예요? 쓰고 있는 그다음에 가맹 계약을 맺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카드 수수료를 안 내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수익 구조가 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로페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서울페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카드 수수료 영원이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시범사업 시행일이 당초 예상보다 앞겨진 18년도 12월 17일에 확정됐다라고 언론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밑에 거 내려볼까요? 서울페이를 필두로 추진 중인 제로페이는 하고서 쭉 나와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카드 수수료라는 거를 자영업자나 아니면 가맹점에서 안 내게끔 뭐요? 발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발달이라는 표현은 좀 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뭐랄까 패러다임이 변하거든요. 한편에는 그래요. 여러분 그 카드사들이 지금 고용을 많이 안 뽑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유가 있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과 도래하면서 이렇게 간편결제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카드사를 벤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결제가 내 통장에서 돈이 그냥 바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이런 제로페이 서비스까지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와 맞물려서 뭐랄까요 결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패러다임에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이미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게 생존 전략인 거죠. 그래서 하나카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점을 제시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만의 하나카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여러분만의 아이디어, 뭐 인사이트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시고 뭐예요? 여러분께서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트렌드들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하나카드는요. 분사 형태를 유지할까? 아니면 은행으로 복귀할까?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 형태로 계속 놔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은행 밑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자, 면접 기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런 부분도 다 면접과 관련 같은 얘기였습니다. 자, 카드사 현황 말씀드렸는데요. 면접 기출 이런 게 나왔죠. 다른 카드사와 이제 타사 비교 분석이죠. 뭐 빠지잖아요. 이거는 뭐 카드사는 뭐 비교 우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카드사의 비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진 않습니다. 뭐 카드사 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쭉쭉쭉 몇 위 말씀드렸는데 카드사 현황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본다면은 뭐
실제 신용카드 발급수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카드의 발급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좀 문제겠는데 사실 팩트를 보면은요. 카드의 가맹 점수도 늘고 있고요. 근데 뭐야? 경제활동 인구도 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여신금융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팩트 있는 거죠. 근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상황 자체는 줄지 않는데 지금 하나카드 입장에서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 이용 실적도 실질적으로 줄진 않아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카드 대책이 있는데 하나카드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이종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결제 영역 확대라는 부분이 있고요. 할부 리스 부분에 대한 영업 확대 부분이 있고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진출 본격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대책은 실제적으로 하나카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내부 자료지만은 이 세 가지를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거 PLCC 전략을 보셔야 됩니다. PLCC 이거 뭘까 보면은요. 이거는 유통업과 관련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유통업과 관련돼 있는데 시간상 제가 대표적인 예를 그냥 딱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신세계 하나 체크카드, 시코크 체크카드 이게 뭐야? 신세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통업체 두 개 뽑으려면 어디 뽑아야 돼요? 그렇죠. 롯데랑 신세계 뽑아야 됩니다. 그럼 신세계와 하나카드와의 이종 간의 결합 콜라보를 해서 뭐예요? 카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인터파크와 손잡고요. 해외 항공권 판매 사업 진출도 합니다. 인터파크는 대표적인 예매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죠. 이런 인터파크와의 해외 항공권 판매 사업도 같이 하나카드와 맞물려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돌파구를 지금 찾고 있다. PLCC 꼭 하나카드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의 부분에 함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PLCC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카드의 강점 5가지를 뽑으라 해서면 요거를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카드를 입사하신다면 이 전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인 제가 진한 글씨로 있는 거 있죠. 요것만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금융그룹과의 시너지 창출 당연하겠죠. 모바일 카드의 선두주자, 그다음에 아까 나왔죠. JV 파트너로서 조인트 벤처 파트너로서의 SKT 통신사에 맞물려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또 한 가지 국내 해외 카드 매입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큰 글씨는 꼭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글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써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녹화를 하시던 아니면 또한 우리의 한국 직업방송 뭐예요? 유튜브로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스탑을 하신 다음에 쭉쭉쭉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면접 키트 두 번째 하나카드가 방향성 제시하라. 하나카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라. 자, 볼게요.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카드 시장 포화 상태예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와 카드론 업계에 대한 경영 압박도 실제 불러일으키고 있죠. 제로페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드디어 나왔던 거 아닙니까? 17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요? 위챗페이와의 콜라보라는 게 있어요. 위챗페이와의 콜라보. 뭐냐면 위챗페이가 뭐예요? 중국에서 일하면 위챗 아세요? 모바일 메신저? 여기서 쓸 수 있는 가상화폐 간편 결제거든요. QR코드로 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런 위챗페이를 하나카드 페이먼트 종속회사를 세워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연역할 때 17년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페이먼트, 하나카드 페이먼트.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위챗페이가 일본에서 이제는 이걸 런칭을 하는데 실제 카드 그거를 말 그대로 안에서 벤사처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선진금융 이런 개발 이런 거를 하나카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올림픽 유치돼 있죠. 2020년 올림픽 유치로 중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중국 관광객들을 잡는 게 일본 시장에서는 일이고요. 그런데 중국 시장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속설이 있죠. 거지도 뭐야? 중국 거지는 현금 받나요? 안 그래요. 간편 결제로 받고 있습니다. 돈을. 그 정도로 중국 시장은 간편페이, 알리페이라든지 말 그대로 이런 위챗페이가 일반화돼 있는데 이분들은 이거 쓴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만약에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써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간편 결제 시장이 굉장히 좀 늦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카드가 위챗페이랑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하나카드가 사실 영업 부분이나 영업이익 부분이나 이용 실적은 낮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들어가셔갖고 이런 위챗페이 간편결제 시장, 중국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간편결제 시장에 대해서 함께 아이디어를 엮어주시고 콜라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 면접위원에게 정말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해야 되겠죠. 하나카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디벨롭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카드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이용 실적이 많아지려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 강조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께서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 제가 소스 들었습니다. 이런 소스를 정확하게 활용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카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꼭 들어오고 싶다. 내가 저 안에서 나의 어떤 아이디어 디벨롭하고요. 내가 여기서 좋은 일꾼으로서 또한 좋은 임직원으로서 좀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충분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발전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제시했던 여러 가지 아젠다들, 그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준비하셔갖고요. 하나카드의 좋은 인재가 되시길 희망해 보면서 아까 자꾸 강조해드렸습니다. 하나카드가 갖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준비하셔서 면접장에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면접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하나카드에서 이대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For tragedy,